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순간, 지나온 길 위에 놓인 작은 흔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어제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 가슴 한편이 쓰라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발목을 잡아 어깨를 누릅니다. 이럴 때면 누구나 과거에 매여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 집착이 진정한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고 맙니다. 먼저 고요한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 번뇌가 하나씩 흩어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삶의 무게를 가득 담고, 내쉬는 숨에 그 무게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이 단순한 호흡이 사소해 보이지만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 챙김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고, 사소한 말실수 하나에 고개를 떨구며 자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모두 집착이라면 그것을 놓아주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흘러간 시간을 붙잡으려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손길로 한 올씩 풀어내듯 과거의 상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 맴도는 후회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가볍게 접어두듯 마음속에서도 그 기억을 하나의 종이접기처럼 접어 보관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볼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편안하게 가방 속 주머니에 넣어두듯 놓아두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마음의 태도가 쌓여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공감의 이야기를 마치며 드리는 제안입니다. 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붙잡고 있던 생각을 종이에 적어 접어두듯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쉬는 숨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유로움을 맞이하십시오. 두 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오랜 친구와의 작은 오해로 마음이 무거워진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던 친구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빚어낸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기분에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밤 머릿속을 복잡한 생각들이 휘저었고, 돌이켜보면 굳이 친구에게 사과할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가 너무 민감했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글거리는 감정을 붙잡고 있던 저는 잠시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걸면 또 불편해질까 두려웠고, 그대로 두면 오해가 커질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 이야기를 작은 일기장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이러해서, 친구가 던진 말의 의도는 이러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줄줄이 적어 내려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쓰고 나니 미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순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오해와 불안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내가 상처받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집착이 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바로 그제야 저는 일기장에 적은 글들을 한 줄씩 살펴보며 그중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진심을 담아 말했을까? 나의 예민함이 과도하게 느껴졌을까 같은 문장들을 지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분명한 사실, 즉 친구가 건넨 말과 내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오해가 생긴 채로 두 사람 사이를 둔 채로 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기였습니다.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 그저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친구에게 담백한 마음으로 연락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했는데 네가 던진 말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어. 혹시 네 의도가 어떠했는지 듣고 싶어 라는 식으로요. 감정이 가득 실린 투정이나 비난 대신 솔직한 물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장난스레 던진 농담이었을 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구나 싶었다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가슴속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 오해는 집착을 놓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을 때 비로소 풀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전하는 의미는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풀어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 속 진실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여 편안히 놓아주었을 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상대와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일기나 메모장에 써내려가 보십시오. 다음으로 나의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인정하기 연습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을 통해 쌓인 깨달음이 관계의 깊은 응어리를 풀어주고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귀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쌓아온 경력과 역할이 어느새 뒤로 물러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시간에도 일어나지 못해 한참을 침대에 머물다가 창밖 풍경만 바라보다가 그제야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숨 돌리는 시간쯤으로 여겼지만 어느 순간 보니 스스로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쉬는 거야 라고 다독여 주어도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서글펐고 지난날의 성취와 자부심이 사라진 현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가족에게 뭘 하든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위로를 듣고자 해도 그 말마저도 진심인지 아닌지 분간되지 않아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칭찬받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프로젝트들이 물 흐르듯 떠올랐지만 그 기억들이 오히려 지금의 공허감을 더 크게 부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일 아침에도 이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머릿속에 맴돌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이러저러 해야만 가치 있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진 역할 하나하나에만 나의 가치를 한정짓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화려한 이력과 해야만 했다는 강박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작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오래된 친구에게 걸려온 짧은 안부 전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감사로, 미래의 불안은 준비로, 그리고 현재의 순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소한 일에도 집중하며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과거의 성취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집착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감사 노트를 꺼내 보십시오. 창밖 풍경이나 햇살, 주변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처럼 소소한 기쁨을 매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온전히 괜찮은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순간에 충실해 보십시오. 삶의 가치는 늘 눈에 띄는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감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의 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우리 곁에서 무겁게 짓누르는 집착을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가족 간의 돌봄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 빈집에 홀로 남아 계신 부모님은 부모님을 돌보며 보내던 날들이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모시고 있는 것이라 여겼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편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병원 예약을 챙기고 약봉지를 정리하는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부모님의 요구가 잦아져 내면의 불편함이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걸 해야 한다고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한순간에 따뜻함을 잃고 자책의 빗장을 걸었던 거지요. 그날 밤 침묵 속에서 문득 밀려온 것은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내가 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 마음이 숨막히도록 답답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완벽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집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내가 애써야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는 강박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 집착으로 인해 돌봄은 점차 의무로 변질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위로받고 싶은 아이 같은 갈망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보내신 감사 문자 한 통이 제게 조용한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내 덕분에 편안히 지내고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삶도 잘 챙기렴이라는 글귀는 제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은 돌보고 챙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에도 깃들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과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거나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는 일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지요. 돌봄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으며 느꼈습니다. 손길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에도 깊은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돌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피어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돌봄의 자리에서도 진하게 다가옵니다. 진심 어린 돌봄은 무거운 책임감이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상호 의존과 자비가 꽃피는 자리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때 돌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돌봄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는 완벽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또한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고 다정하게 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과 짧은 산책이나 차 한 잔의 여유를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마음을 교감해 보십시오. 5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친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무섭게 잠겨있는 눈을 억지로 뜨고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이미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에는 남은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는 머리가 지끈거려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짧은 휴식이 무색하게 마음 한쪽이 계속 조급해졌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언제 털어놓지 하는 생각들이 교차하며 쉬는 시간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집에 돌아가면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무거워질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도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 아이가 건넨 작은 장난감 그림 하나에 문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바라본 아이의 천진한 얼굴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놓치고 지나갔을 소중한 순간이 지친 와중에도 나에게 다정히 다가와 숨결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일을 완벽히 관리해야만,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야만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진정한 평화는 찾아올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쉬운 일부터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가는 길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정리해 보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웃음을 건네고,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작은 기쁨을 서로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자 일과 가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전하는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집착으로 무거워지면 사소한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모여 삶의 풍요가 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잎이 진흙 속에서 자라도 결코 흠뻑 젖지 않듯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보석을 놓치지 않고 함께 빛나게 하려면 집착의 무게를 녹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마음의 파동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마주했을 때 작은 일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따뜻한 눈빛 교환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녹여줄 것입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옥죄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오시던 분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직 젊은데 무슨 큰일이 있겠어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통보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혈압계 숫자를 확인하느라 손 떨리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병원 진단 결과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를 낮추기 위해 먹어야 할 약, 피해야 할 음식, 챙겨야 할 운동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도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쉬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다음 달 검진 때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잠이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가를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병을 완전히 떨쳐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까? 만약 수치가 그대로라면 나는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병 자체보다 그 병에 집착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집착으로 하루하루를 불안의 굴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제 삶 전체가 통제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은 병일 뿐, 그 자체가 제 존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혈압 수치에만 신경 쏟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 구석구석을 느껴보았습니다. 약 봉지와 책상 위 혈압계를 잠시 다른 서랍에 넣어두고 대신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느긋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을 채워보았습니다. 그런 연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병이 있더라도 순간순간의 호흡과 감각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불안의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것을요. 혈압 수치는 언젠가 다시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마음자리가 안전하고 평온하다면 그 어떤 수치도 제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 곧 집착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혈압이라는 숫자 하나에 몰두할수록 진정한 삶의 감각은 멀어집니다. 마치 바람이 만든 파도에만 집중하다 정작 고요한 바다를 잃는 것처럼 표면의 수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함을 비유합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바로 수치에 반응하기보다 먼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몸 전체의 감각을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숫자가 삶의 전부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계를 잠시 덮어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몸과 마음에 깃든 평온을 깨우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공감 에피소드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집은 빈 방과 메아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손에 익은 티셔츠에서 배어나온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눈가가 시큰해졌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올 듯 귀를 기울이면 허전함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늘도 그분은 없구나 하는 현실이 먼저 떠올라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시금 눈물을 불러왔지만 정작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마음은 메말라 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도 내가 언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주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어느새 자기만의 방 안에 틀어박혀 농도 진한 그리움과 고통의 파도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세상 모든 색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다가도
고요한 창밖 풍경이 차갑게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와 보드랍게 떨리는 말소리가 들려올 때면 나만 이 고통 속에 갇혀 있나 하는 외로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를 마음 깊숙이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 할수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은 더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집착을 내려놓고 그분과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별의 아픔마저도 삶의 한 자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이별의 슬픔 앞에서도 진하게 울립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띄우듯 그리움을 너무 꽉 붙잡으면 물결에 휩쓸려 고통의 소용돌이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강물은 잔잔한 물결로 돌아가듯 우리 마음도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치는 것처럼 잠시 바라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이 위에 그리운 분과 나눴던 대화를 적어보고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상자 안에 보관하듯 마음속에서 살포시 놓아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면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 속에는 사랑과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착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는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당신의 곁에 머물러 잔잔한 강물처럼 마음속 평온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